부정 60%그 마의 벽이 깨졌다. 아주 이번에 온 이 여론기관에서요. 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원래 새해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서 왠지 모르게 안도, 왠지 모르게 흐뭇하셨을 거예요. 자, 뭐 이번에 이제 돈 없는 뭐 경향하고 한겨레 빼놓고는요. 다 여론조사를 했어요. 서울신문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 심판론이 강렬하게 대등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다가 기회를 주겠다? 정말 지난 4년 겪은 것도 몸서리 친다. 앞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그리고 앞으로 겪을 일이 끔찍하다. 그리고 뭐 되나? 그래, 뭐 전화하고 쇼했지만은 뭐 믿을 수가 있어? 이런 불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갖지 않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이 정권을 끝내느냐 이런 그리고 탄핵론까지도 이제 막 용서숨 치는 그런 이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서울. 또 우리가 처음에 서울은 과연 이길까 질까 이렇게 걱정하셨죠. 그다음에 부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서울은 압도적으로 안철수, 부산도 굉장히 많은 그 리드를 박형준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은요, 좀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은 박형준은 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현주 아니면은 박민식 이렇게 성원하고 싶었고요. 일단 안철수가 이렇게 서울에서 기선을 아주 압도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것은 우리 보수 진영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국민의 힘입니다. 이 국민의 힘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멤버들,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도요. 정말 영양가 있는 사람들이 없고 가장 문제는 국민의 짐인 바로 김종인이에요. 김종인이가 그동안에 국민의힘에는 뭐 대선 후보가 없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 없다. 계속 이렇게 입을 털면서 자기 비하 디스를 했던 거. 자기 비하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비하했던 건 뭡니까? 나 김종인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대선의 꿈을 야무지게 꾸고 있어요. 노추, 노욕이죠. 거기다가 김종인의 그 와이프인 이 전 이대 교수인 김미경 씨, 이 아줌마, 이 할머니, 끝내주는 할머니입니다. 김종인보다도 더 추악한, 더 아주 지저분한 이 정권,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 밀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김문수 지사의 부인은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늘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지금 국회의원 한 것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도지사 한 것도 이거는 국민에게 참 선택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살아라. 그 부인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늘 누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어떤 고위 공직자의 부인은 그런 부인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로마에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선 장군이 막 올리브 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올리브 가지 면류관을 쓰고 막 퍼레이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관중들이 막 환호를 하고 영웅에 대접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인간이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거는 뭐 둘째 가고 막 미칠 듯한 성취감 그 다음에 어떤 이 욕구, 욕망, 권력욕이 막 뿜뿜뿜뿜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최고위원 그 경선, 당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당원들이 쫙 그냥 채우고 있어요. 더구나 거기에 올림픽 경기장에 자기 뭐 그 무슨 이 뭐야 이 구멍가게 닫고 또 얼음가게 닫고 뭐 가스집 닫고 식당 닫고 막 그 열렬한 이 당원들이 오는 거예요. 권리당원들이. 그렇게 되면은요, 그 환호라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짝짝짝 하고는 막 연호를 해요. 막 전력 막 이러면은 저도 그냥 붕 떠가지고 이러다가 낙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몸이 이렇게 짜릿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야한 소리를 하자면 기자였을 때 우리 기자들끼리 뭐냐고 하면은 "제일 큰 나의 오르가즘이 뭐냐?" 이러면은 "와 전영록 기사 잘 썼어. 이게 최고의 오르가즘이다." 우리끼리 이제 야한 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아마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어떤 이 절정, 이거는 바로 전당대회 같은 거 할 때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럴 때 로마인들은 현명해서 노예를 양측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이 서로 이렇게 그 귀에다가 대고 한 노예, 두 노예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한 일개의 인간에 불과하다. 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거를 계속 준다는 겁니다. "너 헛꿈꾸지 마. 어? 이거는 순간에 불과한 거야." 이런 것처럼. 근데 말하자면 그 권력욕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게 와이프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와이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막 정수기처럼 어쩌다 퍼스트 레이디 이러면서 막 그냥 벌써 퍼스트 레이디 된 것처럼 막 말춤 추고 사랑밖에 난 몰라 막 이렇게 꽝인 거예요. 근데 정수기보다 더 위험한 그 부인이 바로 저는 그 김종인의 부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종인은요 지금요 김근식을 서울시장 후보로 어떻게든지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응? 동향에다가 자기하고 이제 노선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아주 탐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밖에서 안철수하고 아주 그 시민 경선 비슷하게 이 국민의힘이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산도 여러분 아직 늦지는 않았으니까 박형준이 아니라 이현주라든가 박민식으로 좀 나가야 돼요. 이 박형준은요 김종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종인이랑 사바사바하고 MB가 박근혜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과를 해야 된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온갖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요. MB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왜? 우리 보수의 본질을 해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텔레비전 효과, 이 말하자면은 스포트라이트 효과에 의해서 지금 박형준이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물론 어쩔 수는 없어요. 어쨌든 박형준은 여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박형준이 했던 걸 보면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막 그 밖에서 무슨 이 굉장히 무슨 공천 때 할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비례대표 하겠다고 막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공천 심사 거기 멤버가 아주 한다는 짓이 아주 치사했던 사람인 거죠. 자, 이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인으로 올해는 시작을 했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의 이 지지율을 보면은 여러분 문재인 잘한다가 34%, 문재인 못한다가 정확하게 59.9%예요. 이게 어디냐? 믿고 거르는 리얼미터에서 이런 조사가 나온 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문제는요. 온갖 발광발악을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데나를 가지고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2천만 병을 뭐 자기가 확보를 했다는 둥, 또 거기다가 또 뭡니까? 새해 벽두에 뭐 저기 비행기 타고 자기는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폼 잡고 뭐 현충원 가고 이래봤자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보면은 사람들이 기필코 정권을 갈겠다. 그리고 대선 후보 여권, 야권 누구를 지지를 하겠느냐. 여기서 야권을 지지한다는 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의 60대 뭐 30 이 정도 됩니다.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야권 승리를 정권 재탈환을 깔끔하게 하느냐. 그 첫 번째는 김종인 일단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김종인이 있는 한 안 돼요. 그리고 김종인이 자기가 이번에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요. 굉장히 이게 모두 내 공이다 하면서 뭉개고 있을 겁니다. 이 자기 아마 정말 노망 날 때까지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을 어떻게든지 날려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 얘기 좀 여러 번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문재인 정권이 끝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여론조사가요. 이렇게 아주 심하게 아주 추하게 나오면은
이제 공무원들 줄 안 서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다간 큰일이지. 뭐 패가망신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은 전화를 자동 녹음을 다 하고요. 상관이 이 무슨 지시를 내리면은 그거를 다 기록을 해 둔다는 겁니다. 일종의 정권 비망록이죠. 왜? 이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라든가 저는 공수처가 결국은 문재인의 목을 찌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걸릴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죠. 뭐 이낙연이 이재명이 할 것 없이 다 걸릴 겁니다. 윤석열이 공수처 1호가 될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공수처 1호가 제가 보기에는 뭐 되더라도 빠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공수처 1호가 윤석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티나잖아요. 공수처 1호로 윤석열을 하게 되면. 그리고 공수처 1호 후보인 사람, 김진욱 후보란 사람도 아마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절반을 새 정권 아래서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김진욱이라는 후보는요, 책상 물림이래요. 아주 책상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조용하고 굉장히 눈치 많이 보고 이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완전히 끝나간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그 민주당이 보궐선거 성추행으로 박원순이는 저렇게 가고 오거돈이는 또 성추행이 다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이가요 당대표 때 내가 우리 당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절대로 후보를 내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후보를 냈어요. 자, 그 점이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아주 철저히 하는 거야. 아, 쟤네들은 입으로 하는 건 다 거짓말. 쟤네들이 약속하는 건 다 거짓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와,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또 민주당, 좌파는 모든 게 거짓말이다. 쟤네들 입에 나오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철저히 특히 중도층이 이 점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다는 거 아주 굿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